65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그날 오후 2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김 할아버지는 에어컨이 너무 차갑다며 끄고 선풍기만 틀어놓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추위를 모르지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오후 5시쯤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입니다. 체온이 39.5도까지 올랐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5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이 젊었을 때와 달리 더위에 이렇게 취약해지는 걸까요? 잠깐만요. 더 위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마치 고장난 에어컨처럼 작동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우면 땀이 펑펑 나서 체온을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땀샘의 기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둔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은 몸의 수분이 2%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지만 시니어는 5% 이상 부족해야 갈증을 느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잘못 사용하면 냉방병에 걸리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응급실에 실려오는 시니어 환자의 80%가 에어컨을 아껴 쓰려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반면 냉방병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고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에어컨 온도 설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2도나 23도로 맞춰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과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권장하는 실내 적정 온도는 실외 온도와의 차이가 5도에서 6도 이내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35도 이상의 날씨에는 실내 온도를 27도에서 28도로 맞춰도 충분히 시원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온도가 아니라 습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가 60% 이상 되면 같은 온도여도 훨씬 더 덥게 느껴집니다. 에어컨의 제습 기능을 활용해서 습도를 50%에서 60% 사이로 맞춰주시면 온도를 낮추지 않고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는 것보다는 벽이나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냉방병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실내 온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에어컨은 제습과 기본적인 냉방을, 선풍기는 공기 순환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에어컨 사용 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35도 야외에서 갑자기 22도 실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야외에서 들어오시면 먼저 현관이나 그늘에서 2, 3분 정도 몸을 식히신 후에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26, 27도 정도로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도씩 낮춰가며 최종 적정 온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서 레지오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나 저녁 늦은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고 에어컨 필터도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으면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방된 실내에서도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마시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환자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일반인보다 1, 2도 낮게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조언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 할아버지는 퇴원 후 올바른 에어컨 사용법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온도는 26에서 27도, 습도는 50에서 60%, 2시간마다 물 마시기, 하루 한 번 환기하기를 실천하고 계시죠. 부산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 냉방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 올해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위는 참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에어컨 온도는 실외 온도보다 5에서 6도 낮게, 습도는 50%에서 60%로 2시간마다 물 한 컵씩 하루 한 번은 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야외에서 들어올 때는 천천히 온도에 적응하시고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관심과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여름 건강관리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